저는 그 사전투표제는 효용을 다해서 이제는 없앨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관위가 엉망으로 관리를 하면서 제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도 지금 의문이고, 특히 선관위 내부조차도 이게 너무 복잡한 제도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 내부 직원들조차도 이제 사전선거를 유지하면서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오히려 없애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특히 사전투표제는 절대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은 사전투표 제도가 아예 없고요. 미국,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에서조차도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전투표가 이 본투표랑 한 4, 5일 정도 앞서서 시행되는 이 부분 때문에 이 간극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있고,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정보로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보통선거 원칙에 좀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선거제도와 지금 현재 사전투표제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사전 투표제를 반드시 뭐 폐지하자, 존치하자 그런 뭐 단정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현재 그 사전 투표 제도는 이론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특히 그 본투표일 전에 5일 전부터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틀간 하게 됐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밖에 안 되는데, 선거일 당일에는 이제 선거운동이 또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2, 3일 전에 막판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것이 당락을 좌우하는 사유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후보 단일화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로 해서 사퇴하는 이제 그런 후보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하고 나서 후보자가 사퇴한다든지 아니면 결격 사유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 후보한테 투표한 그 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고 무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평등 선거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보통 선거의 원칙에도 좀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기간이 이제 일주일 이렇게 있게 되는데, 사실은 부재자 투표 제도와는 달리 이 사전 투표 제도는 사실은 예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본 투표보다도 더 이제는 더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지금은 한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부재자 투표 제도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고, 이 사전 투표 제도는 순전히 제2의 본 투표 제도인데 이것을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배송인 투표지를 관리하고 며칠 동안 한 5일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를 또 이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그리고 투표 선거 자체에 대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많이 작동하고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이송 과정에서 역대 지금 선거제도 중에서 편의성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은 정확한 참정권 보장이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만약에 이송 과정에서 잠시라도, 지금 대부분의 원칙은 투표함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도록 무결성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당일 투표에서 바로 개표를 그 자리에서 실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수님께서 그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특히 이 선거운동 기간도 그렇지만 제가 역대 총선과 대선의 기사를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들 중에서 사전선거 일자 다음에 본투표 사이에 어떤 단독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어떤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고, 심지어 개인 비리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후보는 또 말씀하셨다시피 사퇴를 하기도 해요. 그랬을 경우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과 나머지 국민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게 과연 정당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실제로 후보 사전 투표일 이후에 이 후보자가 사퇴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뭐냐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은 그 평등 선거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보통 선거의 원칙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신인들이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자들 유력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목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덜하다 할 수 있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 선거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정치적 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은 거예요. 물론 예비 후보자 제도가 있긴 하지만 기존의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 이것을 막판에 말하자면은 한 2, 3일 정도의 그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사실은 사전 투표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러한 사정이 그 선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결국은 국민의 의사의 왜곡이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많이 어떤 우리가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